요즘 세상에서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미래를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국이 그 길을 얼마나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우주 개발 자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리호 같은 발사체, KPS 같은 위성항법 구상, 그리고 데이터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실력이 어떻게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지 그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의 방식이 더 존중받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1. 지금 시대의 핵심. 발사체 위성은 과학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다. 한 나라가 자체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건 한 번 성공했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곧 그 나라가 스스로의 일정과 목표에 따라 데이터를 얻고 산업을 키우고 기술 생태계를 굴릴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누리호를 통해 남의 기술을 사서 쓰는 단계를 넘어 우리 손으로 축적하고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성과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로드맵과 생산 시험 운용 체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강점입니다. 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두 주 KPS, 위성항법이 왜 경제안전기술 자존심의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위성항법을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움직입니다. 정밀한 위치다 시간, 정보는 물류, 항만, 항공, 재난 대응, 스마트 교통, 농업과 산업 자동화까지 국가 운영의 바닥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이 튼튼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덜 흔들립니다. 한국이 KPS 같은 구상을 추진한다는 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국가 인프라의 자립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입니다. 이건 기술력뿐 아니라 책임감과 장기 전략이 있어야 가능한 길입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이런 큰 그림을 구체적인 계획과 단계로 바꾸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3. 민수군사 겸용 기술 오해 없이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주 기술에는 민수와 국방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센서, 통신, 유도, 고온을 견디는 소재, 정밀 제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기술의 성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늘 발사체와 위성 기술을 두 가지 시선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국이 더 빛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규범과 협력, 투명성 속에 놓으려 합니다. 이 태도는 동맹의 신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이 가장 민감한 지점, 해결료 주기 재처리 등 논의는 왜 늘 조심스러운가? 영상에서는 연료 주기 완화나 재처리 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영역이 민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기술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감정이 아니라 기술적 필요, 안전장치, 검증 체계, 국제 규범이라는 4개의 축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어려운 주제를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에너지 현실과 기술적 논리, 그리고 투명한 관리라는 언어로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접근 자체가 성숙한 기술 국가의 방식입니다. 5. 최근 더 주목받는 주제,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커지는 이유.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엔진이 바뀐다 수준이 아닙니다. 장기간 잠항, 작전 지속성, 정보 감시 역량의 확장 등 전략적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늘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다만 이런 주제는 언제나 엄격한 법과 협정, 그리고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한국이 이 문제를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필요와 관리 가능한 방식, 협력의 틀 속에서 접근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전략적 책임감까지 보여줍니다. 6. 방어 능력이 바뀌는 순간 데이터 예측 알고리즘의 힘.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 더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어 체계를 떠올릴 때 요격 미사일을 더 많이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방어의 성패를 가르는 건 숫자보다 예측 능력입니다. 한국이 집중해온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위성에서 내려오는 실시간 데이터, 궤적 분석,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미세한 속도 질량 차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이 모든 것이 결합되면 단순히 날아오는 물체를 쏘는 방어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위협인지 먼저 가려내는 방어가 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가짜 표적과 진짜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방어 자원은 급격히 소모됩니다. 하지만 예측과 분류가 가능해지는 순간 방어의 효율은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영상이 강조한 장면 역시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수학 물리 데이터가 결합된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위성 운용 경험, 발사체 실험 데이터, 시뮬레이션 문화, 그리고 이를 실제 작전 개념으로 연결하는 인력 구조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이미 추격자의 위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방어와 공격은 같은 기술의 양면이라는 불편한 진실. 여기서 많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동시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반대로 공격에도 쓰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틀리지 않습니다. 방어 기술과 공격 기술은 종종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궤적을 정확히 읽을 수 있다면 그 궤적을 정확히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항상 이 영역을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이 지점에서 의도와 선택을 분명히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핵심 문장은 단순하지만 무게가 큽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방어에만 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제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나라만이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8.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선택의 무게. 영상이 전달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많은 선택지 앞에 서 있지만 그중 가장 쉬운 길을 고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무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윤리의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비 경쟁, 국제적 불신, 사고 위험이라는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한국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질 수 없어서 안 가진다가 아니라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 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이 태도는 약함이 아니라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강국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갖고도 스스로를 제약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구 동맹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동맹은 보호하는 쪽과 보호받는 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위치는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술,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운용 개념까지 공유할 수 있는 공동 설계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맹이 대등해질수록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 위에서 구축된 기술 협력은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상 속에서 미국 측 인물들이 느낀 당황과 재평가는 한국이 위협이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인식 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새로운 범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0. 한국 모델이 갖는 진짜 의미. 영상 후반부에 등장하는 개념.
이른바 핵 없는 억제는 아직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다. 정치적으로는 핵무장을 선택하지 않는다. 대신 방어예측 연합 억제를 통해 위협을 관리한다. 이 모델이 성공한다면 세 개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핵을 반드시 가져야만 안전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대해 말이 아니라 실험과 데이터로 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도 자체가 이미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열한 발사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힘. 우주 발사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저건 단순한 로켓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다. 누리호 발사대에 서 있는 흰 동체는 몇 분 만에 하늘로 사라지지만 그 뒤에는 수년, 수십 년의 실패와 수정, 그리고 묵묵한 반복이 쌓여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발사가 끝난 뒤에도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고 다음 시험을 준비합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한국 기술 문화의 본질입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은 한 방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에도 다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발사를 이벤트가 아니라 능력의 증명으로 봅니다. 12. 한국 우주 산업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누리호 이후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우주 개발이 더 이상 정부 연구소만의 일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연구실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국내에서도 세계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산업은 우주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듭니다. 국가는 기술 자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이 강해지는 방식입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넓게. 영상 속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거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능력을 어디까지 쓰고 어디서 멈출지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태도가 신뢰를 만듭니다. 신뢰는 무기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동맹은 신뢰 위에서만 지속됩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이렇게 봤습니다. 성실하고 중요한 동맹, 하지만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진다.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테이블 바깥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판을 함께 설계하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 요소입니다. 능력 있는 파트너가 늘어날수록 국제 질서는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핵을 갖지 않으면서도 억제를 만들어야 하고 강해지대에 오해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며 능력을 쌓으면서도 스스로를 제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억제란 꼭 핵이어야만 가능한가? 기술 강국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한국은 이 질문들에 대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숨기던 기술이 아니라 숨길 필요조차 없는 자신감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함.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차분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